자, 삼국사기 고구려원기 제10 갤런티 킹입니다. 보장왕 분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라고 나눠져 있진 않는데 아무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9 갤런티 킹하고, 안녕하세요, 권10 갤런티 킹이 나눠져 있는데 권9의 갤런티 킹은 보장왕 분기는 첫 부분은 그 보장왕 즉위부터 1차 고구려 당 전쟁이 끝났을 때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차 고구려 당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은 당태종하고 사실상 이제 연개소문하고 붙었던 전쟁인데, 고 전쟁의 가장 마지막 전투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이 여기였던가? 요 지역에 있던 안시성에서 둘이 한판 크게 싸웠던 전투죠. 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그 전투입니다. 근데 삼국사기 내용을 보면,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 당나라가 이제 모든 전투에서 사실상 다 이기고 간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정황상 볼 때 이세민이가 이제 뭐 눈깔 한 짝 나갔다라는 얘기는 여기 없긴 합니다만은, 눈깔이 한 짝 나갈 정도로 전설로 내려올 정도로 그게 크게 깨지고 갔던 것 같고, 그죠? 결국에는 이제 요 중간에 지금 보면 여기 요양이라고 있죠, 그죠? 요양 주변에 이제 요새들은 함락을 시켰는데, 결국 중요한 신성, 저쪽인가? 이게 남조성이구나. 신성이 어디죠? 신성이 여기는 신성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건안성, 그리고 여기 있는 안시성은 못 들었더라. 결국에 이거는 못 들었더라라는 게 지난 1차 전쟁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양으로 가는 도박수를 당태종이 던지진 않았고요. 안시성에서 이제 결국 이걸 못 이기고 그냥 그 요하를 건너서 이제 도망갔더라라는 게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래서 권10입니다. 권10 갤런티 킹입니다. 권10 보장왕입니다. 자, 6년입니다. 요거는 보장왕 6년입니다. 647년입니다. 태종이 다시 군사를 보내려고 하니 조정이 의논하기를, 고구려는 산에 의지해 성을 쌓아서 갑자기 쳐서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천자의 수레가 친히 정벌하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논밭을 갈고 실을 뿌려 가꿀 수 없었으며, 이긴 성도 실은 그 곡식을 거두어들였으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백성의 태반이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만약 적은 부대를 자주 보내 번갈아 그 강약을 어지럽혀 저들이 명을 받아 출동하는데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로 들어가게 하면 수년 사이에 천리가 매우 쓸쓸하게 되어 인심이 저절로 이반할 것이니, 압록의 북쪽은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그 유격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엠페러가 이 말에 따랐다. 좌무위 대장군 우진다를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위 장군 이해안을 부총관으로 삼아 병력 만여 명을 동원해 보내 누선을 타고, 누선이란 건 배 이름입니다. 군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들어가겠다. 내주라는 거는 산동의 동래, 여기 가면 내주일 겁니다. 여기였나? 광주, 아무튼 이 근처 지방이 그 내주입니다. 세세한 위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중국인데. 자, 또 태자, 첨사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위장군 손이랑 등을 부총관으로 삼아 병력 3,000명을 거느리고 영주 도독부 병력을 따라 신성도에서 들어가겠는데, 두 군데는 모두 물에 익숙해 잘 싸우는 자들을 선발해 배속시켰다. 그 군대 하나는 내주에서 출발하고 한쪽은 영주라 그랬으니까 요 지역, 요서 지역에서 들어가는 거네, 그죠? 요쪽 들어가서 고구려에다 유격전을 펴라, 뭐 그렇게 했다네. 자, 이세적의 군대가 이미 요수를 건너 남소 등 여러 성을 지나가자 모두 성을 등지고 대적해 싸웠으나 세적이 이를 격파하고 그 성 바깥 주위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 요수는 여기입니다. 요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요강이 있죠, 그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 요강이 요수고요. 요거는 혼하라고 하고요. 그 다른 강이고요. 아까 어디 지나갔다 그랬노? 현도 지나갔다 그랬나?
남조성 지나갔다 그랬죠. 남조성은 아마 고구려현 주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세적이는 이제 이렇게 요수를 건너서 이까지 들었다가 돌아갔다 그러는데 믿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안쪽이니까 씨발 안쪽이니까 안쪽이니까 너무 멀잖아, 그지? 자, 가을 7월에 우진달과 이해안 등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 모두 100여 차례 싸워 석성을 공격해 빼앗고 나아가 정리성 아래에 이르렀다. 석성하고 정리성은 아마 이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석성은 건안성일 겁니다. 건안성, 석성 이쪽입니다. 석성을 공격해 빼앗고 나아가 정리성 아래 이르렀다. 근데 석성을 공격해 빼앗았다는 거는 건안성이 석성이라 그러면 이건 엄청 큰 전투인데, 1차 당 고구려당 전쟁에서도 결국 떨어지지 않았던 건안성이 여기서 이렇게 쉽게 빼앗긴다는 건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좀 힘들지, 그지? 우리 병력 만여 명이 출전했으나 이해안이 이를 공격해 이겼다. 아군의 죽은 자가 3,000명이었다. 자, 태종이 송주 자사, 송주는 저기 그 상구 근처인데요. 그건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송주 자사 왕파리에게, 왕파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왕파리 등에게 명하여 강남 12주에 공돌이들을 징발해 큰 배 수백 척을 만들어 우리를 정벌하고자 했다. 자, 겨울 12월에 왕이 둘째 아들인 망리지 임무 사람 이름입니다. 망리지 임무를 당나라에 들여보내 사죄하게 하니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이또 좀 이상하죠, 그죠? 당나라하고 그렇게 신나게 전쟁하다가 바로 작년까지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있겠다. 자, 넘어가보죠. 자, 7년입니다. 648년입니다. 봄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조공했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우무위 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위 장군 배행방을 부총관으로 삼아 병력 3만여 명과 누선 전함을 이끌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공격하게 했다. 자, 또 내주에서 온다네. 아까 이 새끼들 사죄하는데 그걸 허락했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왜 이 지랄이야 또? 자, 여름 4월에 오호진 장수 고신감이 오호진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산동하고 그 다음에 요동 사이에 그 섬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호도라는 섬입니다. 자, 오호진의 장수 고신감이 병력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공격했다. 우리 보병과 기병 5천을 만나 역산에서 싸워 이를 격파했다. 그날 밤에 아군 만여 명이 고신감의 배를 습격했으나 신감이 숨겨놓은 병력을 출동시켜 패했다.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산이 아무튼 이 근처에서 또 패했답니다. 아마 비사성 근처 아닐까? 자, 황제가 엠페러가 우리가 곤궁하고 피폐했다고 하여 내년에 30만 무리를 동원해 한 번에 멸망시킬 것을 의논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대군이 동쪽으로 정벌하면 모름지기 한 해를 견딜 식량을 준비해야 하고 가축과 수레로는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 마땅히 배를 갖춰 물로 운반해야 합니다. 수나라 말에 검남이라는 것은 검각 남쪽이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아마도 검각은 여러분이 알듯이 사천대간 입구고, 검남이라는 건 지금의 사천성을 의미하는 사천성. 자, 수나라 말에 검남은 도적의 피해가 없었고 요동전쟁에도 검남은 참여하지 않아 그 백성들이 부유합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배를 만들게 합니다. 라고 하니 엠페러가 그에 따랐다. 자, 가을 7월에 왕도의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몸 하나에 머리가 둘이었다. 샴이랍니다. 태종이 좌우부 장사 강위를 검남도로 보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게 했는데 큰 것은 길이가 100척이나 되고 넓이가 그 반이나 되었다. 별도로 사신을 보내 그러니까 수로로 가서 무협에서 강주, 양주에 이르러 내주로 나아가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천에서, 여기 사천 보이죠, 그죠? 사천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장강 따라서 쭉 나가게 한 다음에 내주까지 보냈다, 뭐 그런 말이에요. 별 다른 말 아니에요. 미친놈이 근데 배를 만들면 가까이서 만들지 왜 저기 멀리서 만들까? 자, 9월에 노르떼가 강을 건너 서쪽으로 달려가고 이리떼가 서쪽으로 가는 것이 사흘이나 끊기지 않았다.
자, 태종이 장군 설만철 등을 보내 쳐들어왔다.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 되는 곳에 도달해 진영을 멈추니 박작성주 소부손이 보병과 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를 막았다. 박작성은 어디냐? 저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찍어서는 다 까먹었죠. 잠깐만요. 박작성은 어딜까요? 아, 여기네. 박작성은 여기 단동, 지금의 단동 근처에요. 신의주 건너편입니다. 바다를 건너왔다 그랬으니까 뭐 일단 내주에서, 그죠?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정도죠, 그죠? 지금도 바다를 건너서 저 정도는 가지. 자, 설만철이 우위 장군 배행방을 보내 보병과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이를 이기니 우리 병력이 무너졌다. 행방 등이 병력을 보내 성을 포위했으나 박작성은 산에 의지해 방어시설을 해놓고 압록수로 굳게 막혔으므로 공격했지만 빼앗지 못했다. 우리 장수 고문이, 오굴, 안지 등 여러 성의 병력 3만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 지원했는데 두 진으로 나누어 설치했다. 오골성하고 안지성, 오골성은 박작성이 아까 여기였죠, 그죠? 오골성은 여기고요. 그리고 안지성이라는 건 아마 안지성을 의미하는 말 같아요. 안지성은 이제 여기죠. 요 지역 병력을 이끌고 와서 그 떼놈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쌍캐라 그럴까? 자, 만철이 군사를 나누어 이에 대응하니 아군이 패해서 무너졌다. 황제는 또 내주자사 이도유에게 명하여 양곡과 기계를 옮겨 오호도에 쌓아두게 하고 장차 한꺼번에 크게 공격하려 했다. 자, 박작성에서 아무튼 고구려군이 또 깨졌고, 박작성에서 여기 있는 여기서 깨지고, 그리고 한편 그 엠페러는 오호도에다가 또 식량을 쌓아놓게 해가지고 앞으로 고구려하고 또 크게 전쟁을 하려 그랬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8년입니다. 여름 4월에 당태종이 뒤졌다. 세민이가 뒤졌다. 요동전쟁을 그만두라고 유언했다. 자, 제가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김부식이가 논하여 말한다 이렇게 평해놓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죠. 논하여 말한다. 처음에 태종이 세민이가 요동에서 일을 일으켜야 할 때 말리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다. 또 안지성에서 군대를 돌린 후에는 스스로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탄식해 말하기를 만일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걸음을 하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 다시 정벌하려 할 때 사공, 방혈령 이 병중에서 표를 올려 시정하기를 요청해 말하기를 노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폐하는 위세와 명성 그리고 공덕이 이미 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토지를 개척하고 강역을 넓혔으니 또한 그만둘 만합니다. 또 폐하께서 한 명의 중죄인을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3번 되풀이하고 5번 아뢰게 하며 간소한 반찬을 올리게 하고 음악을 중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없는 사졸들을 몰아 창칼 아래에 내버려두어 간과 뇌장을 쏟아내고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고구려가 신하의 절개를 어겼다면 죽이는 것도 옳으며 백성을 습격하여 빼앗고 소란하게 했다면 멸망시켜도 옳으며 나중에 중국의 근심이 될 것이라면 없애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조항이 없는데 앉아서 중국을 번거롭게 하여 안으로 앞시대의 부끄러움을 싣고 밖으로 신라를 위해서 복수한다고 하지만 어찌 얻는 것이 적고 잃는 것은 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오니 폐하께서는 고구려가 제 스스로 지난 허물을 뉘우쳐 깨닫고 새 길로 들어서도록 허락하시고 파도를 헤치고 갈배를 불사르고 모집에 응한 군사를 돌려보내면 자연스럽게 화와 이가 기뻐하며 화라는 건 중국 떼놈들을 의미하고요. 짱깨들을 의미하고요. 이라는 거는 이제 동이, 그러니까 동쪽 오랑캐니까 우리죠. 우리들을 의미하죠. 자, 이가 기뻐하며 의지할 것이며 먼 지방에서는 공경하고 가까운 지방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양공이 죽으려 할 때 한 말이 지성스럽기가 이와 같았으니 양공이 방열령인가? 그러나 황제는 따르지 않고 동쪽 지역을 쓸쓸하게 만들어 자신이 즐거워하려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었다. 살원에서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세우는 것을 즐거워하여 멀리 전쟁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게 아니겠느냐. 유공권의 소설에 말하기를
주필의 전쟁에서 고구려 주필산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1차 이제 고구려당 전쟁에서 주필산 전투. 자, 주필의 전쟁에서 고구려와 말갈이 군사를 합하니 사방 사심리여서 태종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육군이 고구려에 패해서 거의 떨쳐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종드는 자가 알리기를 영공의 대장기, 영공이라는 게 이세적인가? 아무튼 영공의 대장기 흑기가 포위되었다라고 하자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다. 비록 마침내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위태롭고 두려워함이 저와 같았는데 신구당서와 사마광의 자치 통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찌 나라를 위해서 숨긴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계속 반복했던 얘기를 김부식이가 똑같이 한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씨발 이게 예를 들면 지난번 1차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삼국사기 기술들은 대부분 다 이제 중국 사서, 구당서, 신당서 아니면 자치통감 이런 데서 뺏겨온 건데, 뺏겨온 거란 말이야. 개빡치네. 뺏겨온 건데 모든 전투에서 다 당태종이 거의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참 잘 싸웠지 너희들 이지라면서 이제 십덕처럼 돌아왔다 는 게 이제 그 서술이었거든요. 근데 김부식이도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같은 그런 책들을 뺏기면서 생각하건데, 뺏기면서 생각해보건데 도대체 씨발 이거는 개구라다, 이거는 진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필산 전투 부분에서요. 주필산이 어디냐? 마수산이 주필산이거든. 예를 들면 주필산 전투에서 막 무슨 고혜진하고 고연순가 걔가 막 15만 명을 이끌고 막 항복해왔다 막 그렇게 그 구당서에다가 막 적혀있고 막 소 5만 마리 그다음 말 5만 마리였나? 아무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노획하고 막 그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사실은 김부식 이야기를 뺏기다 보니까 이건 개구라다. 개구라일 수밖에 없다. 중국 놈들도 아까 유공권의 소설이 나왔잖아. 이 소설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노벨이 아니고요. 노벨 소설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역사서 말고 이제 아마 가볍게 쓴 역사에 관한 글일 거거든 아마. 수단과 화였나 아마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세민이가 두려워했다잖아.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거 개구라다. 분명히 이거 자치통감 그다음 구당서 신당서 지은 새끼들이 이거 당태종이가 위대한 왕이니까, 위대한 황제라 그러니까 이거 괜히 가리려고 일부러 개망신 나가니까 개쪽당한 거니까 가리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상에 그렇게 사대주의자라고 그렇게 사대노라고 욕처먹는 김부식이가 그런 말 해놨다고. 그렇게 정말 욕을 먹는, 그렇게 그 신초한테 이 새끼는 사대노다, 이 새끼는 사대노다, 얘는 작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도 큰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놈이다, 막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세상에 여기에는 이렇게 이거는 개구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일따위가 또 개빡치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주필산 전투에 관한 거고, 지금까지 그 권십, 그러니까 고구려본기 제10에 나오는, 아무튼 그래, 고구려본기 제10에 나오는 요 기사들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그 뭐예요, 요동 지역의 성들의 그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성 주변에 있는 뭐 논밭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다 태우면은 고구려를 이길 수 있겠네, 그렇게 이세민이가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그 뭐 여기 성 주변에 불 지르고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권한성 얘기를 보면요, 사실은 1차 그 고구려 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권한성을 공격했지만은 권한성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권한성은 함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동군 지역의 남쪽으로 돌아가는 요기를 당나라가 쓰지를 못했죠. 결국에는 이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다 건너와가지고 권한성을 깔짝거리면서 함락시켰다, 그렇게 나오잖아.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정규군으로 못 이겼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요새인 요 지역의 성을 떨어뜨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운빨이 엄청 좋았거나, 보면은 그 속칭 요 게릴라전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전과들이 전부 다 그 고구려당 1차 전쟁의 전과를 상회하는 정도의 엄청난 전과들인데, 그리고 그것도 얘들은 공격측이잖아. 공격측이고 고구려가 수비측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게 훨씬 많았어야지. 그리고 아까 박삭성 공유하는 거 봐. 박삭성이면은 압록강변에 있으니까 요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하고 사이에 있는 성인데, 그러면은 양쪽에서 뚫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쳐들어가지고 무난하게 이걸 함락시키다 그랬나? 아무튼 크게 이기고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적어놨다니까. 아마 그래서 이것도 그 1차전에서 그 지금 당태종이 이세민이가 뒤질 때까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 게릴라전, 국지전 관련한 기사들도 어쩌면은 개구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것도 개구라가 아닐까. 개구라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전처럼 대규모 정규군이 와가지고 특정 성들을 잡아두면서 유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유격 부대만 와가지고 고구려 전투를 쓸고 다녔다라 그러면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660년에요. 지금 당태종이 뒤진 게 언제냐면은 649년이거든요. 649년. 근데 요거 이후로 11년 뒤인 660년에 다시 또 이제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2차전이 터지는데, 요때까지도 계속 보면은 게릴라군을 보내서 당나라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660년에 2차전 터졌을 때 고구려군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당나라군한테 쭉쭉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 그리고 반대로 2차전은 지금 그 뒤에 아직 읽을 게 남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2차전의 경우에는 요동으로 안 가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인 요동 이쪽이죠. 여기 요동 방어선을 결국 못 뚫었으니까 요동으로 안 가고 평양으로 직접 갑니다. 배 타고 평양으로 직접 간다고, 직접.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요동 지역을 결국에는 게릴라든 아무튼 뭐든 못 뚫었고 그리고 그걸 뚫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도박수를 한번 던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세하게는 우리가 뭐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예를 들면 고구려 쪽의 사서가 있으면은 그걸로 교차 검증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사서나 사전은 전부 다시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중국 쪽 기록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다 이제 우리 성황 이세민 그렇게 그 딸딸이 싼다 그렇게 딸딸이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더 얘기해봤자 그건 더 억측이고, 그죠? 어쨌거나 그 당나라가 유격전을 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개구라일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혹은 양쪽 다 고구려하고 당나라 둘 다 제대로 된 승리를 못 거뒀거나, 아무리 양보해서 얘기하더라도 결국에는 요동방어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어도 요동을 뚫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직공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